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좀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관련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지금 현직 판사인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이제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지금 임성근 전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그 사법농단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네. 1심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 1심 판결에서 물론 그 1심 판결 결과 무죄 판결이 선고되긴 했는데 네. 그 재판이라는 게 결국 사실 인정과 그에 대한 법률 해석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사실 인정 부분에서 그 임성근 부장판사가 행한 어떤 그런 재판 개입 행위가 다 사실로 인정이 돼버렸고 네. 그러한 행위는 위헌적인 재판 개입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1심 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것은 탄핵 소추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한번 회부해보자,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탄핵 사유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보면은 그 임 전 부장판사가 네. 법원 행정처의 요구에 따라서 그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판결 선고 이전에 그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된 기사가 허위라는 것을 좀 정리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뭐 그 판결 선고하는 과정에서 이제 판결을 설시할 때 구술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판결문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앞에 두고 이제 이렇게 읽는 그 네. 구술본이 있는데, 그 구술본의 말미를 좀 수정해달라. 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그 재판에 개입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위헌적인 재판 개입이다라고 지금 법원에서 보았기 때문에 네. 탄핵을 한번 추진해보자, 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어떤 식으로 재판을 개입했는지가 나오냐면, 네. 예를 들어서 뭐 판결 선고 전이라도 네. 세월호 7시간 기사의 허위성을 분명히 밝혀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네. 이동근 재판장이 실제로 그 중간에 판결 내용에 네. 기사의 내용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 이렇게 네. 이제 판결문에 반영을 해줬고요. 네. 그 다음에 판결 이유, 구술 내용 판결 이유나 구술 내용을 판결 선고 전에 보고하라라는 또 지시를 해서 네.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판결 구술본 초안을 이동근 재판장이 임성근 부장에게 메일로 송부해줬고요. 네. 그리고 또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라고 좀 초안을 수정해달라고 했더니 실제로 판결문에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나 비방 목적이 없어 무죄다라는 취지로 당초의 결론을 수정해서 판결했고, 네. 또 하나는 법정에서 이 가토 다시아 기자를 좀 훈계하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동근 재판장이 법정에서 네. 판결문을 설시하는 3시간 동안 서 있어라, 이렇게 서 있게 해놓고 계속 네. 판결문을 설시하면서 훈계를 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떤 판결문이라든지 판결의 어떤 그런 설시, 읽는 과정에 있어서 네. 개입을 한 사실이 좀 인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좀 허위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정황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 임 부장 판사에 대한 1심이 진행이 됐었는데 좀 무죄가 선고가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위헌적인 재판 개입이 맞는데 왜 도대체 이게 무죄냐, 네. 많은 혼란을 겪었는데, 네. 이게 이제 직권남용 법리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뭐냐면 어떠한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무언가 지시를 통해서 상대방의 네.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이런다 하더라도 네. 그게 바로 직권남용죄가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러한 어떤 개입이나 그런 권한의 남용이 그 피고인, 다시 말해서 그 권한 남용을 하는 사람의 직무상 권한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에게 해당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야지 직권남용죄가 되는데, 네. 지금 이 1심 법원에서의 판결은 뭐냐면, 임성근 당시 임성근 수석부장판사가 네. 이런 식으로 재판에 개입한 것이 대단히 위헌적인 재판의 개입은 맞으나 네. 이러한 개입을 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권한 범위 내에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던 것입니다. 네. 좀 제가 듣기에는 좀 판결이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좀 법리를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그 이유는 직권남용죄가 되려면 직무상 권한 범위에 포함되는 어떤 그러한 권한을 남용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사건에서는 그 재판 관여 행위 자체는 맞는데 그러한 재판 관여가 지금 그 형사수석 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직무상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범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는 없고 네. 다만 징계 사유가 되거나 또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할 뿐이다. 좀 이렇게 판결한 것이죠. 네. 이 법관 탄핵 논의가 지금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인 건가요? 대법관에 대한 그 탄핵은 예전에 있었어요. 1985년에 12대 국회 당시에 유태흥 대법원장 불공정 인사가 논란이 돼서 네.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된 적이 있는데 네.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는 것 이번에 만약에 발의가 된다면은 헌정사상 초유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탄핵 소추안 발의부터 지금 국회에서 이제 가결되기까지 과정이 좀 있는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자,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는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인 1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네. 그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럼 발의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의 찬성 네. 이면은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추진을 해서 네.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면 실제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만약에 탄핵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임성근 부장판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돼서 가결이 되면 네. 그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직무가 정지가 되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탄핵 심판 결과 탄핵이 이제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그런 공무원이 네. 헌법과 법률에 위반을 된 어떤 그런 불법 행위를 하면은 탄핵 사유가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네.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이러한 재판 개입 행위가 이제 위헌적 그런 재판 개입이다라는 것에 이제 찬동을 해서 네. 탄핵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탄핵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변호사법상 네. 이제 변호사의 자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해서 네. 5년간 변호사 자격 등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미 1심에서 이 임 부장판사에 대한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좀 민주당이 뒤늦게 탄핵안을 좀 발의한 게 실익이 없다라는 지적도 좀 나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보수 상향의 변호사 단체인 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같은 네. 그런 보수 단체에서는 지금 이러한 탄핵 소추 의결과 관련된 움직임에 대해서 이것은 사법부 길들이기다. 네. 이렇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그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월 28일에 퇴직을 앞둔 시점이어서 네. 만약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해서 가결을 하는 것이 네. 바로 2월 28일 이전에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미 퇴직을 한 사람을 탄핵 소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2월 28일 이전에 과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가결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또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 좀 가결될 거라고 보시나요? 좀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네. 그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문이 오히려 그 결론은 무죄지만 네. 그 결론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네.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한 것이 위헌적 재판 개입은 맞다라고 판단을 이미 했습니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 1심의 법원에서 판단한 것과 동일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한다면 네. 사상 최초의 그 법관 탄핵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전망해 봅니다. 네. 이제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좀 이뤄질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